저는 의사생활 44년 된 외과 의사입니다. 유방암을 전공하고 있고요. 외과 의사로서 한 서너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수술하려고 외과를 왔는데 1989년도에 내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해 이제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과가 굉장히 수가도 높고 이러다가 일반이니까 전국민의료보험이 되니까 이제 외과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과는 대학병원이 아니면은 감기 환자밖에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난 적어도 외과 하러 왔는데 이게 감기만 봐서 되겠느냐, 먹고는 살겠는데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리는 이제 그때는 유방암 환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없었는데 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유방암이 여성들한테서 1등으로 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고 보니까 먹거리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를 이제 요리도 하고 병원도 이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왜 또 이제 병원을 잠깐 그만두고 또 이제 동경을 갔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1970년, 80년대 대구 그러면은 어딜 가나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게 대구라는 그 사투리만 쓰면은 껍벅 죽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1990년, 2000년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어떻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야 이건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 이거 대통령만 하나 바꾸면 우리가 다시 옛 영광을 찾을 거야 이랬는데 대통령을 두 번을 여기 걸 해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면서 점점 더 이제 대구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조롱만 받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권 문제가 아니고 대구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했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대구에서는 아마 제일 처음으로 그 의사로서는 오지에 의료 봉사를 해외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이제 오지에 의료 봉사를 간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하는데 또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개도 아픈데 이러면 개도 상담해주고, 멕시코를 갔더니 이분은 평생 온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기다렸다가 기동도 못 하는데 가서 봤더니 결핵이에요. 청진기도 되고 사진들 안 찍어봐도 결핵인데 약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내가 10일 후에 귀국해가지고 약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병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얘 같으면은 평생 병원을 본 적도 없는데 어려서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요 정도밖에 되질 않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사 얼굴을 한 번만 보는 이런 정도로서 참 열악하죠. 그렇게 가면은 고맙다고 자기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 갔더니 이제 이런 걸 대서 내가 웬만한 거는 먹지만 참 생선 한 일주일 전에 잡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주면 상당히 오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요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20년 전에 대구서 국제 학회를 했는데 민헨에서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와서 이제 한국 대구에 3일간 있었는데 와서 첫 마디가 세상에 자기가 세상을 5만 대 다 돌아갔는데 이런 오지에는 처음 온대요. 내가 뻥 했어요. 아니 내가 맨날 오지에 간다 그랬는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오지라 그러냐, 왜 오지냐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나 자기는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데 1박 2일로 간 거는 여기가 처음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지가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심히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가지고 걔들 집에 가봐요. 걔들 지도는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중심이에요, 세상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이제 자오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쭉 오면은 중간쯤 왔다 그래가지고 미들 이스트 중동이고, 여기는 너무 머니까 파이스트 그래가지고 극동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 자체가.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니까 딱 만나는 게 요거는 날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평양상에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거꾸로 보고 우리가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오지구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전 세계 그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대서양 여기서 왔다 갔다 가는 게 많이 보이죠. 그나마 중국이나 일본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가지만 대한민국은 선이 몇 개 없습니다. 진짜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 얘들한테 물어보면, 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유럽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프리카가 오지냐, 5시간 만에 가는데 7시간 만에 가는데, 남미 우리는 거의 20시간 걸리는데 얘들은 10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남미야 오지에 간다,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프리카 웬만한 데는 유럽보다도 도시가 더 좋습니다. 아프리카 같으면 전부 다 사자가 뛰놀고 이럴 줄 알지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오지구나 이게. 그래서 출발점은 우리가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진짜 한국은 오지 중에 오지다. 대구는 그나마 또 더 오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5년 전부터 우리 집에는 지도를 아까같이 대서양 저걸 붙여놨습니다. 애들 정신이 번쩍나게. 내만 해도 정신이 번쩍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지 중에 오지 우리가 많이 보지만 대구 같으면은 지금 3등 그러다가 4등 그러다가 대전이 이제 대구는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맨날 듣는 얘기지만은 대구광역시가 그랬더니 전부 다 이게 꼴찌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하도 대구를 조롱하다 보니까 전국의 평균 IQ를 재보자요. 어떻게 재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뻔할 것 같다가 딱 보니까 대구가 제일 꼴찌예요. 이건 조롱하려고 그런 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이런 실정인데.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40년 전에 나도 서울을 무지무지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사정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사정이 됐으면 갔을 거예요.
지금 애들도 사정이 안 돼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지 웬만하면은 2학년 끝나면 다 갑니다. 의과대학 여기 4개 의과대학 있지만 10등 내로 있는 애들 깡그리 서울 다 갑니다. 그런 실정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자꾸 글로벌하게 생각하자, 뭐 세계적이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냉철하게 분발하지 말자. 우리 촌놈이다. 이게 공교롭게도 일본의 일본이 40몇 개 현이 있잖아요. 현 지사가 내건 홍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도가 나오면은 항상 아주 한국하고 가까운 자기들로 따졌으면 서해 이쪽에 이제 독도리현이라고 있는데 맨날 독도 얘기하면은 경상북도하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로 싸우고 하는 데인데 제일 촌입니다. 근데 거기 독도리현의 지사가 몇 년 전에 공약이 이거예요. 분발하지 말자. 우리 촌놈이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똑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비행장치 놓고 서울이 청계천 파면요. 도모촌 조그만한 거 가지고도 청계천 만든다고 전부 다 파고요. 어마어마하게 지나 놓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냥 버려버립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도 뭐 조금 우리보다는 훨씬 낫지만 똑같이 같이 따라하면서 이 돈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리 현의 지사가 우리 분발하지 말자. 우리 할 만한 것만 하자. 그러니까 도쿄가 청계천 파면은 우리 도랑 그런 거 팔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우리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노력하자. 처음에는 아주 이슈화됐다가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그 정신만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따에서 전부 다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몰라요. 그럼 이거는 총사랍니다. 그 일본에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건데 일본에 한 25년 전에 오사카 아주 구석진 데서 요새는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비디오를 이제 빌리고 이랬는데 조그마한 구석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했는데 못 구하는 비디오는 전부 다 나한테 오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뭐 우리는 비디오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책방을 시작을 했는데 내 병원이 그러니까 14년 전에 저기 골목 안에 오픈을 했는데 남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막연하게는 무슨 병원일 거는 같은데 그럼 어떤 뭐를 내봐라 그랬을 때는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한테도 얘기도 해야 되고 너 도대체 왜 이런 병원을 지었냐 이러니까 뭔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는데 세상에 이게 도쿄는 서울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청담동, 한남동하고 합친 다이칸야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최고 부촌입니다. 그 대사관도 전부 다 거기 있고요. 한 50년 전에 건물을 짓는데 3천 이상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50년 전에 프리츠크 상 받은 후미코라는 건축가가 이게 귀족하고 거기 땅 있는 귀족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 건축을 40년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게 80년, 90년대 전부 모델이 됩니다. 지금도 50년 지났는데 가보면은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유럽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아주 촌에서 쩌따야 서점이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도 없고 뭐 건물들이 요만요만한데 쩌따야 서점이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여기에 그게 500평인가 600평인가를 하고 여기 그냥 책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내세우는 게 그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커요. 그래서 내가 거기 딱 가보고 느꼈던 게 머리를 빵 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얘들이 도대체 뭐를 파는지를 뭘 팔아가지고 이게 돈이 될지는 아마 지금 이제 일본 가면은 곳곳에 쩌따야 서점이 공유 공간도 있고요. 스타벅스는 전부 다 여기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으면서 쩌따야 서점이 대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혁신의 그 아이콘으로 일본에서 전부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쩌따야 서점 다이칸 많은데 다이칸야마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거니까 이게 2011년도인가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게 생겼다 그러길래 그러고 또 가보고는 내가 충격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쩌따야 서점이 있는데 쩌따야 서점이 이제 워낙 유명해지니까 다른 데서 이제 협업하는 게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케오 도서관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있죠.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삼성동에 별마당 도서관 이런 것들이 깡그리 전부 다 여기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쩌따야 서점하고 이런 다케오 도서관하고 여기 원래 핵심적으로 했던 관계자하고 내가 이거저거 묻다가 이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도 한 4번 와서 자고 이제 이랬는데 한 10여 년 전에 후쿠오카에서 여기 1시간 떨어졌는 다케오시라고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따 하고 그냥 원천 가는 중간에 5만 정도 되시 조그마한 도시인데 나이가 한 40대 되는 동경대 정치학과 나왔는 식장이 당선이 되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쩌따야 서점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한테 다 일임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래서 일약 몇 년 만에 다케오 도서관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요. 1년에 지금 한 150만 명 옵니다. 그러면서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별마당이고 뭐고 지금 명품 서울에도 그렇고 우리도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게 전부 다 요새 도서관들이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요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초대받아 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주차장에도 세워놓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요 사진 찍고는 야 됐다 가자 그러고 가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한테 상의하러 온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별마당 거기도 신세계도 처음에 조금 저게 컨설팅을 하다가 자기들 너무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모습만 그래 됐다. 자기들로 봐서는 50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하고 떡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저 한입별당에서 강연도 2번 하고 이러다가 야 내가 그러면은 한번 거기 가서 강연하자 그러니까 좋다 여기 한번 다케오 도서관 오너라 이랬는데 나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유명한 데를 가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강의를 해도 괜찮은데 자기들이 얼마 전에 어떤 새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는 어떠냐 그래서 어떤 도시인데 이러니까 후쿠오카에서 3시간 반 걸립니다. 노베오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청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그냥 완행 열차가 이렇게 하다가 끝에 와가지고 여기 딱 쓰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 군함들만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인구가 2만인데 한 13,000명까지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사카 대학 나왔는데 야 이거 우리 살 길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츠다에서 좀 학교 도서관에 맡긴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다오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한 몇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유명한 것보다 이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자 대신에 가지만 이제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복잡한 얘기할 필요 있겠냐 한국 음식 얘기하고 어떤 이런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 내 이렇게 자문해주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식 요리를 잘하는 그 사람은 한 50명은 인분은 뚝딱 해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가자고 꼬시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값만 되면은 자기가 다 운전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제 오케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후쿠오카서 소산을 넘어가지고 3시간 반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거기 가니까 세상에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이걸 보고 내가 딱 느꼈던 게 우리가 서울역이고 동대구역이고 가면은 사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2층을 딱 가보니까 항상 공간은 비어 있어요. 공간은 그러니까 대여해준다 그러고 사무실 해준다 그러는데 저게 진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용도 안 하면서 공간을 깡그리 다 비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공간을 그러니까 딴 것 없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역시 앞에는 보니까 벌써 우리 여기 대구는 저리 가랄 정도로 역 앞인데도 전부 다 비어 있고 꼭 그냥 유령 도시 같아요. 이렇게 새거 몇 달 전에 했는데도 임대표만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해요. 황량한데 역대합실을 이제 촌역대합실을 아주 고급 카페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꼭 커뮤니티 공간 같이 만들고 세미나실도 이렇게 역시 스타벅스도 들어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꾸몄는데 내 강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이제 공짜로 한국 음식을 준다 그랬는데 한 200명 정도가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노닥거리고 활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애들 방에 노는 방이 있는데 거기 히히호호 그러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어봤더니 방문자 수가 월별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이 조그만한데 보니까 열차가 그렇게 칙칙폭폭 걸으면서 오는데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강의도 하고 밥도 주고 우리가 찌짐하고 이거 하고 한 50인분 가져갔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씩 갈라가지고 한 100명 정도 먹이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듯이 학교 도서관이나 저따에서 이게 노베오카 쪽에 반대 여론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시의원들이 이 돈 가지고 이 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없는 사람들 돈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도시 사람들 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문화를 즐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밥을 줘야 될 사람한테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비난은 시장이 다 감수한 거예요. 커브 다 해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그냥 종농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때까지 그러면은 허드레로 밖에서 일하더라도 저녁에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책이라도 한 편이라도 보고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저 노베오카의 그 핵심 저거 슬로건이에요. 우리 정부 힘 빌리지 말자. 우리가 이때까지 뭐라 그래도 그냥 조금 이렇게 예산 좀 주고 예산 좀 주면은 있는 기득권층들이 전부 다 자기들 그냥 삽질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이랬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봤냐. 착취만 당했는데. 그러니까 슬로건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요만큼씩 해가면서 많이 행복해지자. 이거 가슴 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구 같으면 우리 촌놈이다. 철저하게 촌놈이다. 오지다. 그럼 어떻게 그랬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든 좀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까 다교도서관 오면은 막 거기서 사진 찍고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냐 이랬더니 이제 그 팀장이 글쎄요 이게 그 전에 도서관도 이랬대 그냥.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포인데 요 벽만 없애가지고 요렇게 만들고 그때도 요렇게 있었는데 조금 리모델링해가 조명 바꾸고 이렇게 했지. 그대로 있었는데 저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교도서관이 좋아 어떻게 좋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사진만 찍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는 항상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비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왜 어떻게 그렇게 상업공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많지만은 뭐가 되든 일단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하는 나는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본을 도쿄 한 20일 여기 한 10일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거 못했으면 난 아마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세상을 좀 이렇게 둘러본다고 둘러봤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지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나도 촌놈 취급을 받았고 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응해야 될 건가 이랬을 때 나는 서울 상대하지 말자. 서울도 이런 촌놈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도쿄를 가봤더니요 도쿄의 그 인구가 전체적으로 3,500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인구예요. 상해로 따지면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화가 좀 떨어져가 그렇지 도쿄 하나 시의 GDP가 우리나라 전체 GDP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이게 떨어져 가지고 상해가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우리 몇 시간 내에 있는데 서울 갈 필요가 뭐 있을까? 동경 날아가면 되잖아요. 상해 날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서울에 아는 사람들은 음악회 들으러 저 대구 들렀다 합니다. 이제 그 음악회가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식이 얘들이 자기들이 공연할 때 말고 쉴 때 이제 여름 같으면은 팀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A팀, B팀, C팀 나누면은 아시아 팀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시아 팀들은 A급이 도쿄하고
홍콩이 옵니다. 서울은 B급입니다. 근데 가격은 한 30%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서울에서도 그 후쿠오카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후쿠오카를 가려 그러면은 강남에서 김포를 가가지고 3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 1시간 반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걸리는데 수서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오면 1시간 40분 걸려요. 동대구역에서 공항까지는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비행기는 40분밖에 안 걸려요. 3분의 2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돈은 30% 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는 도쿄에 임윤찬 공연을 티켓팅 했는데 한국보다 30% 쌉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이 그만하기 때문에 뮤지컬도 그렇고 한 번 돌릴 거 2번, 3번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싸진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은 그 시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우리가 저기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그럼 서울에 안달을 낼 것인가? 그러면 서울이고 갈 수도 있지만은 동경, 상해 이쪽으로 좀 눈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 얘기 아니냐? 그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는 동경 같으면은 1박 2일을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한번 하루 만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저녁 비행기 김포 갔다가 돌아오게 내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은 조금만 푼만 더 팔면은 전부 다 우리 건데 왜 굳이 그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죽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경북의대에 한 25년 전부터 이제 신입생들하고 졸업할 때가 좀 되면은 내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딴 강의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계기는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 파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의사들은 옳다고 파업을 했는데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눈치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눈치 커뮤니케이션을 좀 키워야 될 것인가. 이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나는 의학교육과에서 25년 전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원래도 강의했고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시선입니다. 객관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철에 계단 가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러는데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갈 때는 이게 객관화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모든 거에 다 행정이든 모든 거에 사람들 어떤 행동하고도 관계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에는 말하는 것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모든 거의 핵심은 그거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결론을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주절주절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 옆에 앉으면은 이 사람 옆에는 굉장히 재밌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잘못 앉았네.
이거 괜히 잘못 앉았네, 이거 큰일이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절주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대개는 이렇습니다. 애가 스키장을 갔다 왔다. 엄마가 딱 들어오면은 묻잖아요. 너 오늘 재밌었니?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간 대로 얘기합니다. 와, 가는데 막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야, 이거 엄마가 차가 밀려가지고 못 갔나? 근데 갔는데 눈이 엄청 오길래, 야, 이거 또 사고 났나? 이랬는데, 그랬더니 뭐 리조트도 한 번 탔는데 얼마나 밀리고 막 이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탔단 말이고, 그런데 재밌었다. 대표적이에요. 그 원반니까 들어주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땠니? 그러면 첫째 재밌었다. 근데 가는데 차도 많고 눈도 오고 사람도 많고 이랬는데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런데 재밌었다. 요러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글쓰기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환자한테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환자들한테 절대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런 얘기 묻지 마라. 6.25 때 이러면 죽는다. 뭐 시집을 올 때 이런 얘기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눈치 딱 봐가지고 1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찝어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구를 가만 한번 봅시다. 대구 그러면은 뭡니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와가지고는 왜 파워풀인지 모르겠는데 메디시티 그랬다가 컬러풀 그랬다가 파워풀 그랬다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냥. 그러면은 대구 그러면은 남객관화 그러면은 대구 그러면 뭐겠습니까? 보수의 심장. 점자는 말이고 수구 꼴토이잖아요. 그리고 불났잖아요. 그러면은 봤더니 대구는 물이 없어요. 물 재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신천이 저기 상동교 있는데 신천이 꼬불꼬불 된 거를 1800년대에 그 현감이 똑바로 만들었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백 플라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건들바위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바늘장으로 쭉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이게 수시로 넘쳤는데 그걸 똑바로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많아요.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많았다고요. 그게 이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가 이게 육산이 아니고 아주 그 강한 불이 생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서무시장 불 계속 났죠. 지하철, 뭐 상인동 전부 불이에요. 그러면은 불로 예를 들었을 때 일본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진입니다. 도쿄 시내에 가면은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 큰 체험관이 있어가지고 72시간 동안 당신들은 어떻게 이제 버텨야 될 건가를 사람들이 예약해야 되고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쿠마모토에 이런 지진이 있었으면 이걸 분석을 다 합니다.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 지진은 어떻게 생겼는데 조금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이랬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야 지진 저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재난경제라 그래 가지고 일본 정도의 경제 규모는요. 지진이 있는 게 경제에 대단한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난이 그러니까 IT나 이런 데 같이 감당도 못할 나라에 재난이 닥쳐버리면 문제가 되지만은 자기들이 견딜 만한 정도의 나라는
재난이 생기면은 그게 하나의 도시계획도 그냥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땅 수용도 어렵고 뭐가 막 복잡한데 지진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고베가 그렇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제일 그거 한 거는 1871년 시카고에 화재가 생기고 나서 그 전에는 전부 옛날 그 목조 건물인데 시카고가 지금 현대 건물로서는 최고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확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재난 경제에 있어가지고 일본 같으면은 지진 나고 내진 설계 이거는 전부 우리한테 맡겨라. 일본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근데 다만 아까 동일본 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고베 같이 보통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고베는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들이 조금 손상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지진으로서 국민들을 엮어내고 하나로 엮어내고 그거를 산업화하고 하는 것은 일본이 탁월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대구가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자꾸 뭐 메디가 어떻고 파워풀이 어떻고 서울점포 도망가는데 자꾸 메디시티가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그럼 불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이 났다. 지금도 얼마나 불이 많이 나겠습니까? 불 나면 우리한테 오너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모공원 하나 못 만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이게 뭐가 그런데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게 뭐 조금 뭐 추모공원 하는데 내가 조금 도움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22년이 지나도 이거 하나 안 돼 있고 그냥 중앙 그때 그 지하철 거기 가보는 사람 잘 없잖아요. 진짜 초라하게 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면서 그리고 또 딴 데서 불이 나면은 뭐 또 대구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났다 그럼 또 봐라 대구 고담이 어떻고 이런 조롱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하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 사회가 이거는 대단히 원시적이구나 안 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 역사를 봐도 나는 국채 보상 이런 운동은 어딜 봐도 이런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조금 좀 나라가 잘못돼 가지고 위정자들이 좀 잘못해 가지고 빛을 지니까 아니 세상에 양반들이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우리 담배 하나 피우지 말자 뭐 어떻게 하자 그래 가지고 이 돈 모으면은 요거 어떻게 뭐 좀 갚을 수 있겠다 그러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있어가 되겠나 우리 비녀도 다 하고 뭐 어떻게 하자. 대단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MF까지도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원까지도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뭐 대구시는 기념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은 허접해요. 그러면은 여기 국제 보상 운동이 어떤가에 대해 가지고 228공원이 어떤가에 대해 가지고 228공원은 뭐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념관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저 망원공원이 하나 있고 두려공원이 하나 있고 대명동이 하나 있고 다 떨어져 가지고 없어요. 그게 그냥 집합되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 보상 같으면은 이렇게 막 하는데 공원을 조성했는데 요렇게 막 아주 현란한 얘기들을 막 적어놨다가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 이제 시장도 생각나고 요 도시개발공사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지 뭐 정신이나 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시장마다 오면은 전부 다 이제 기념식수다 있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기념식수 해가지고 그거 다 있고 딴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구석구석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데인데 산책하기 좋잖아요. 그럼 숲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구석구석에 거기 그러면은 국제 보상 운동하고 관계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전시해야 되는데 좋죠.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시만 막 좋은 시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몇 년 전인데 당군 끝나고 나서 이거 버리기 아깝다고 당군상을 갖다 놨는 거 몇 달간 갖다 놓더라고. 이게 버리기 아깝다고. 그래서 저거 왜 갖다 놨냐 그러니까 버리기가 아깝다고. 그래도 뭐 사람들 보면 알지 않겠냐고. 이거 흐트러지잖아요.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고 좀 유전자도 그렇고 좀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내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도쿄 간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도쿄가 아마 몇 년 전에 간 사람들은 가면은 완전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도시개발이 과연 이제 우리 건강에 어떻게, 특히 환경호르몬하고 먹거리하고 어떻게 끼칠까, 이게 이제 주 컨셉이고, 그래서 이제 개요대학에 저걸 신청해가지고 저걸 간 거고, 사실은 그거는 공부 그래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그거 뭐 연구 그렇게는 아닌데, 또 이제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일본 사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나도 교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교토 그러면 전통 절이 있고 뭐 그런데 교토가 전국에서 제일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공산당이 압도적입니다. 교토가. 놀랍죠. 최첨단 공장이, 그러니까 막 히타치나 큰 공장은 아닌데 조그만한 공장은 교토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시마저 공업사에서 거기서 평생 일하던 친구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그냥 연구소에 있던 친구가.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를 좀 이제 눈여겨보자는 게, 우리가 교토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일본 최대의 도시 비와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쿄에서 신간센을 타면 이렇게 나고야를 거쳐가지고 교토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는 비와호를 끼고 이렇게 이제 교토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한 20km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얘들이 해안 시대 때부터 한 1000년간 천황이 있다가 1868년 갑자기 이제 천황이 저쪽으로 도쿄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상실감은 우리 이제 끝났다, 그냥 뭐 좌절하고 전부 다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3대째 되는 도쿄지사가 우리가 이래 있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와호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 수로 공사를 하니까 지금 요 건물들이 요게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안 신궁 근방에 요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수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일본 최초로 전차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런 전기 때문에, 전기가 하니까 아주 작은 요게 심하죠. 원래 세웠던 그 자리에 있던 그건데, 지금 시마저는 그 진단 기계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렇게 이제 도시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살아야 될 것은 애들 가리키는 것밖에 없다. 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은 게 32개가 있는데, 거기에 소학교를 일본에서 최초로 소학교를
만듭니다. 자기 돈으로 다 냈습니다. 기업들이 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게 교토대학인데 원래 이제 오사카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동경대 말고 이제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제 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오사카는 너희들은 장사만 해라. 돈은 왕창 그쪽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교토대학을 가져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교토대학은 알다시피 노벨상이 동경대보다 많고요. 학풍이 첫째는 가리키는 대로 말하면은 잘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똑같은 거 하지 마라. 비판해라. 교수든 뭐든 비판해라. 때 다하게 써가지고요. 아주 학생운동 제일 센데고요. 지금도 학생운동 많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도 그냥 안 합니다. 코스프레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동경에 앉히겠다 이 자부심 때문에 얘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압도적으로 28년간은 공산당 그러면 나는 처음에 좀 선택했는데 우리나라 공산당하고는 다릅니다. 얘들 이게 명칭만 그렇지 그게 1920년 30년대에 생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안 막아서 그렇지 굉장히 생활 밀착형입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적인 것을 하는데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40% 50% 얻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부터 28년간 전설적인 교도지사가 28년간 머뭅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탄탄한 이 풀뿌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쿄지사는 교토지사는 공산당 하나 하고 나머지는 자민당이고 뭐고 전부 다 연합합니다. 나머지 떡거리당 이렇게 붙는데 요번에 이제 4월 5일 날 선거했는데 요번에 이제 또 요건 무소속이에요. 근데 지난번 4년 전에 선거할 때는 그렇게 모든 데가 연합하고 공산당 하나만 있는데 퍼센트가 0.3%인가 7%인가 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 뭐 시의원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공산당하고 진보당이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리 자치는 우리끼리 하는데 손대지 마라. 그런데 해보니까 중앙에 힘없이는 우리끼리 뭐라 그래가지고는 좀 더럽지만은 큰 돈은 저 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좀 자민당하고 관계도 있고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거는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같아도 아까 얘기하듯이 그럼 이렇게 전부 다 되겠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껴있자는 건데 이거 잠깐 얘기하면은 일본 가서 제일 많이 내가 메시지 듣는 게 야 지진 났는데 괜찮나? 아무도 이상 없었고요. 4.5그래도 이상 없고 그냥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언론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우리나라는 뭐 지진 좀 났다 싶으면은 일본 큰일 났으면 좋겠다. 그런지는 어떤지 몰라도 뭐 일본이 어떤데 뭐 그러고 막 나는데 지난번 참 재밌었던 게 에이펙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만 이제 막 신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어떻고 그랬는데 일본 말은 하나도 없었는데 에이펙 할 때 딱 보니까 이제 다카이치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없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다카이치 총리가 친근감도 있고 이런 외교 활동을 잘했다.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언론 믿지 말자.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뭐 보니까 뭐가 어떻던데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프로이센 쪽에 무테지우스라는 이제 건축가인데 외교관이고 건축가인데 독일이 1948년이죠. 종교전쟁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일이 한 500몇 개로 그냥 쪼글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200몇 년간은 유럽의 막강한 프랑스, 영국이 휘젓고 다니는 동안 프랑스는 비리비리했습니다. 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금조그만한 나라로 그렇게 됐는데 180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막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저렇게 안 되나 어떻게 그러는데 그때 이제 막 제국주의가 싹트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프로이센하고 바이에른 그 미네 있는 쪽하고 두 개가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프로이센이 베를린 쪽이 이제 통일을 1871년 했잖아요.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했는데 하고 나서도 이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저걸 프랑스하고 영국을 따라잡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뭔가 군대도 갖추고 뭐도 다 갖추고 했는데 뭔가는 하나 부족한 것 같고 안 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 외교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한데 일본에 한 1890년대에 일본에도 잠깐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올려요. 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거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어떤 레벨을 높여야지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더 만들고 소득을 더 만들고 이래 본들 우리가 몇백 년 저렇게 첩첩이 싸우는 영국이나 프랑스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나 비스마르크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1897년인가 이러면서 그럼 좋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에 보내주십시오. 너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뭘 먹고 꽃은 뭐 키우고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구체적인 걸 나는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럼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2년간 갔다가 아주 페이퍼를 하나 몇 장을 탁 가지고 와가지고 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독일 공작연맹이고 바우하우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스티브 잡스가 무테지우스 이 사람 제일 존경했습니다. 애플의 모든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지주는 이때 전부터 독일 연맹하고 무테지우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대구가 우리가 이때까지는 자꾸 GDP가 어떻고 뭐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개인이 우리가 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고 아까 얘기하듯이 뭐 유튜브가 어떤데 뭐 뉴스 이런 데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고급적인 어떤 이런 좀 사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봤으니까 나이도 그러고 봤으니까 내가 가서 일본의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남일보 기재를 하는 게 나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일본에서 다행히 그 책을 내자는 제의가 와가지고 아마 일본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수준을 중산층 수준을 높이는 게 내 나름대로 해석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가 뭐 시민단체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온갖 종이 뭐 우리는 이런 거 요구한다 뭐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 된 거 내가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나 우리 딱 하나만 얘기하자. 첫째는
뭐 신공항이 어떻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신공항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신공항이 어떻고 막 자꾸 이러는데 저거 몇십 년 걸릴 거고 신공항 그러면은 저거 삽질만 하면은 저거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갈걸요 아마. 그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밀라노 프로젝트 2천억 그거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삽질하면서 다 가져갔잖아요. 중구청에 역 앞에 도시재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몇천억 때려 넣더니 얼마 전에 갔더니 북성로 있는 쪽에 잘 안 된다 그러고 다 부숴갖고 또 아파트 올렸더만요 거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좀 너무 큰 걸 좀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나는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그 촌에서 커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한 얘기가 나는 아주 가슴에 나는 감옥 아니면 여행이다. 그래서 나 우리 촌놈들 좀 보내자. 어떻게? 세계로 좀 보내자. 세계를 할 것도 없고 좀 동경 상해만 해도 충분하다. 무슨 돈으로 나 이 돈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가만 생각하니까 1인당 100만 원만 하면은 나 4박 5일 갔다 올 것 같아. 10,000명 보내본들 100억밖에 안 돼요. 세상에 몇천억도 때려먹는데. 그러면은 신공항 거리가 몇 조 그러는데 마리쇼가 몇 조지. 그걸 나는 차라리 삽질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좋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매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꿈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